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이네요. 네. 꽃이 피워야 되는데 어두워요. 미세먼지가. 네,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3월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약간 한시름 덜었잖아요. 특히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2월달 급여에 반영돼서 이미 받으셨겠죠? 네, 환급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추징이신 분들도 네. 계실 텐데. 네. 근데 또 사람이 꼭 지나고 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맨날 그랬어요. 빨리 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때 되면은 회사에서 기한을 주니까 너무 짧아요. 네, 이때까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출하자니 회사에서 안 받아준다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회사는 끝났고 이 직원 한두 명 문제 때문에 다시 회사 전체 거를 해집을 수 없으니까 안 해주죠. 그러면 이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있죠. 연말정산은 그야말로 이제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5월달 확정신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소득세는 원래 개인별로 그 소득을 신고하는 거고 그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는 이제 회사에서 편의로 근로자가 되게 많다 보니까 회사에다가 원천징수 의무를 줘서 급여를 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까지는 하는 걸로.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2월 달에 간단하게 정산을 하고 끝내는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 제도인 거죠. 네. 근데 본래 신고는 5월인 거죠. 네. 그래서 수정하실 게 있으실 경우에 사실은 내가 이거 공제받으면 안 되는데 모르고 공제받았다거나 아니면 더 공제받을 게 있었는데 모르고 안 냈다 이러신 분들 다 5월 달에 하시면 되는데요. 놓칠 수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월세세액 공제가 있어요. 네. 월세세액 공제가 은근히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월세세액 공제가 뭐죠? 월세세액 공제는 근로자분들 중에 본인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세대주거나 세대원일 때 월세를 내셨으면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일정 요건에 따라서 월세의 10% 혹은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낸 돈에 돌려받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7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12%니까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세액공제 되는 거니까. 네, 심지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3.2고 11% 이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전세 살 때 물론 지금 살고 있지만 회사 다닐 때 일부러 월세를 받을까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급여를 고려해서. 월세가 그만큼 좀 깎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도 하여튼 해보지 못했지만 네.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데 그게 2017년부터 바뀌어서 세대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대원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기준이 있죠. 네, 면적 기준이 우선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25평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소 이전을 하셨어야 돼요. 네,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랑 다르잖아요. 네, 확정일자랑 상관없이 거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으셨으면 가능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살다가 깜빡했다 하고 뒤늦게 이전을 하셨다면 이전하신 날 이후부터 지출하신 금액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2014년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야지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 요건은 빠지고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근데 혹시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또 한 가지 팁이 있잖아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 걸 수도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못 받으시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받죠? 세무서에다가 월세를 이렇게 지급했는데 전입신고가 늦어서 앞에 지출했던 금액을 공제를 못 받는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럼 그거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월세를 지출을 하셨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시거나 아닐 경우에 소득공제에 반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알토랑 같이 써먹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계약서. 네. 이분과 이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했다는 내용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월세 지출하시는 그 임대인한테 월세를 보내신 내역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등본.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소지가 같아야 되죠. 계약을 한 곳에 내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 계약되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내역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스캔 떠서 PDF로 갖고 계신 다음에 5월 달에 홈택스에 신고하실 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쉽네요. 네, 쉬워요.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요. 어쨌든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고민하시는 게 집주인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동의를 해야 되나요? 없어도 됩니다. 네, 그죠. 네. 본인이 스스로 이 세 가지 서류를 가지고 월세를 냈다는 걸 입증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2019년 소득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있죠. 네,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인 경우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85를 넘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네, 규모를 면적에만 따지는 게 아니라 가액 기준도. 네, 좀 더 폭넓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놓치신 분들은 5월 달에 스스로 하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때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있죠. 공인인증서요? 맞아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다시 수정하시기 좀 어려워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회사에서 제출한 그 자료들이 그대로 불려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정말 다 확인하시고 월세 세액공제 금액만 입력하시면 바로 네. 반영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칸에다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숫자로 쳐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다음 저장하고 다음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환급세액이 뜨겠죠? 없던 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럼 거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관련 서류,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 서류, 그 세 가지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만 하시면 끝난 거죠. 그리고 또 놓칠 수 있는 공제 뭐가 있을까요? 의료비 공제? 네, 의료비 공제가 은근히 몰아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데 의료비는 이제 아플 때 나간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 관련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부간 이거나 좀 소득이 조금 있지만 아버님이나 어머님 보험비를 제가 냈다라고 하면 그걸 다 끌어와서 의료비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의료비 공제는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하셔야지만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 일정 금액이 총 급여의 3%. 네. 그래서 혼자 지출한 금액은 사실 3% 넘기 쉽지 않잖아요. 엄청 아파야 되는데. 크게 아프지 않은 한 되지 않는데 이제 가족들 걸 다 합치면 3% 넘게 되면 거기에서 그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특히나 맞벌이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으신 분한테 하면 공제 금액이 작아지니까 차감을 적게 하니 세액 공제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은 뭐 의료비는 몰아주기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이 소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닐 때 그래서 엑셀을 엄청 돌렸었어요. 누구한테 넣을지. 네, 제 거에 넣었다가 남편 거에 넣었다가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쏠쏠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늘어나실 테니까요. 한번 5월달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료비 공제에서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매번 빼먹으시는 건데 저도 이번에 빼먹은 게 기억나서 경정 청구할까 생각 중인데 안경 사신 거, 렌즈 사신 거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국세청 자료에 안 떠요. 그죠. 안경원에서 발급을 받아서 그 자료도 의료비 공제 자료를 쓸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가시는 이제 안경점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발급 받으시면 반영이 됩니다. 네. 금액 한도가 있죠. 네, 1인당 50만 원까지 실제 지출하신 금액을 가지고 한도로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뭐 렌즈 끼시거나 안경 끼시는 분들 지출하신 것들 다 이렇게 모아서 만드시면 더 많은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정산을 꼭 2018년도 것만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지난 것도 경정청구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내용의 수정 사항을 통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 걸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경정청구는 언제 것까지 할 수 있나요? 주구장창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고도 요즘에는 세액공제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혹시 회사에 제출 안 했거나 빠뜨린 게 있으면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시고 5월 달에 신고를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 거 2018년 거 아니더라도 과거의 내역 중에서 빠뜨린 거 있으시면 똑같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경정청구 가능하시거든요. 계좌번호만 입력하시면 신청하시고 한 달 정도 되면 돈이 띡 들어와요. 네, 무리가 없으면 당연히 들어오고 과세관청에서 봤을 때 뭔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줘서 확인을 하거든요.
사실관계만 맞으시면 세금 환급 받으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시니까 한 번쯤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너무 어렵다,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경정청구나 연말정산 수정신고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